자, 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 반도체 종목 이렇게 앞선 시간 이야기 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 뭐 대선 테마라든지 뭐 창투사, 뭐 신재생에너지, 뭐 컨텐츠 이런 쪽으로 나머지 종목들 다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종목을 보니까 뭐 경남스틸, 뭐 영화금속, 아주아이비투자, 삼부토건, 드림시큐리티, 동신건설, 대우건설, 뭐 크래프톤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요 정도가 나오면은 두산 피올셀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산 피올셀 뭐 시장이 떨어진 것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죠. 한 3.5% 정도 떨어졌는데 워낙에 종목 자체가 그 가격대가 방어가 잘 되는 종목인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유가가 뛰자 뭐 석탄 가격도 뛰고 뭐 유가도 뛰고 에너지 쪽으로 문제가 걸리잖아요. 에너지 쪽 여러 가지로 뭐 인플레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월봉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고점 자리죠. 뭐 3,000원, 4,000원대에서 뭐 65,000원까지 갔다가 아직도 48,000원이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 자체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막 깨어나는 섹터죠. 이 화석 에너지 어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탄소 에너지가 아니라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에너지죠.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과 우리나라 최고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두산 피얼셀이기 때문에 두산 그룹에서 이제 분할되어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졌고 글자 그대로 뭐 두산 그룹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뭐 상당히 고가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과연 고가권인가라고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요. 뭐 얼마든지 여기서 충분하게 계속해서 뭐 상한가 이렇게 달리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숨이 죽었다가 주봉상 보시면은 숨이 죽었다가 다시 슈팅이 나왔다가 숨이 죽었다가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도 한 55,000원, 5만원대 중반대쯤에서 숨이 한번 죽고 있는 사이클이죠. 이렇게 숨이 죽는 사이클에서 뭐 분위기가 돌아오고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미래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는 날 퍼포먼스가 충분하게 터져줄 수 있고 거래량이 폭발되는 날 잘 따라가셔서 분봉상 저점 자리에서 거래량 터질 때 빠르게 진입하시고 고점에서 무너질 때 고점에서 꺾일 때 1, 2% 안에서 익절하셔서 반복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형식으로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동신건설, 삼부토건, 영화금속, 경남스틸 다 대선 테마인데 자, 다 폭락이 나왔고 그나마 뭐 경남스틸이나 영화금속이 낙폭이 좀 적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차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사망 선고 내렸다가 다시 반등 이슈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다가 다시 또 폭락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물음표예요. 뭐 10월 10일? 10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데 자 결선을 못 가면 그날 확정되는 거고 뭐 이변이 생겨갖고 결선을 가면은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도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여러 가지로 청와대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되냐 아니어야 되냐 코멘트를 하면은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윤석열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 두드려 패기 위해서 코멘트를 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당청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 경선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참았다가 그래도 중립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제 스탠스하고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침몰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사람이 토론회에서는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가 이 책임지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로 바뀌었어요. 아니 사과할 일도 아닌데 뭔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아니 뭐 말장난 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항상 그렇죠. 말에 무게감도 없고 사람 자체도 가볍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생방송 토론회나 여러 가지 뭐 생방송이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유세 현장에서 뭐 진짜 글자 그대로 욕설 수준의 어떤 그런 막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도자급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추진력이나 이 사람이 한 업적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췄어야 되는데 인성을 못 갖춘 사람이에요. 뭐 굳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선 예비 후보 중에서 인성을 못 갖춘 사람 많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 뿐이죠. 기본적으로 일국의 대통령 자리를 노릴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인격을 갖추고 외교적 역량이나 뭐 당청 여러 가지 업무 뭐 국정 수행 뭐 지방 뭐 도정 국회의원 뭐 당대표 모든 업무를 두루두루 다 해본 사람이 있음에도 왜 굳이 이재명이어야 되는지. 자, 경기도지사를 뽑을 때는 솔직하게 제가 이재명을 뽑았지만 야 너는 딱 여기까지만 해라라는 진짜 뽑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 뽑은 거고요. 대통령은 문제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굳이 대장동 의혹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대장동 의혹 터지기 전에 이재명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저는 지금 이 상태라면은 민주당 후보 찍기 힘들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최재형이나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의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아보겠다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낙연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낙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더라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을 지지했을 거예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을.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뭐 서울시당 뭐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기사를 한번 보고 올게요. 요 기사죠. 이건 윤석열 이야기고 요 이전 기사를 보면 제가 봤던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자, 서울시 수석 부위원장이 전격 탈당했어요. 이 사람이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상식에 반한 결과다. 자, 이해가 안 가는 게 추미애도 마찬가지죠.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대장동이 민주당 쪽에 호재라고 떠들었어요.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도 추미애도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충분하게 자중하고 반성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자기들 호재래. 자기가 잘한 일이래. 네가 잘한 일인데 특검을 왜 거부하냐고. 네가 잘한 일이라며. 단군 일의 최대 업적이라며. 진짜 심하게 표현들하고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재명도 추미애도. 이런 정치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자, 저는 마땅히 이 사람처럼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직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글자 그대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추구했던 그런 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름만 민주당.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에 지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가치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을 대선 후보로 못 만들어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뭐 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글자 그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장이 당연히 몸을 낮추고 사과하는 게 맞죠.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인허가를 내줘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금 1,800억에 뭐 도로나 터널이나 공원 부지 조성까지 합쳐가지고 5천억 내외. 근데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1%, 6%밖에 지분이 없는 민간업자들이 4천억, 5천억 대는 합쳐서 조 단위 가까운 이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소. 그게 내가 설계한 거고 내가 단군일의 최대 업적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게요.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는지. 저 민주당 권리당원이거든요. 어쨌든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삼부토건도 뭐 앞으로 진행되는 이슈에 따라서 뭐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너무 극명하게 폭등했다가 극명하게 폭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반복된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동신건설도 그렇게 지금 이제 거의 확정 분위기 아닙니까 이재명? 근데도 7%가 빠진다는 거는 자 여론들은 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중도층이라든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 말하는 하나하나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밉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빠지는 게 아니라 폭등해야 되는 거죠. 후보 확정인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눈앞인데. 자, 대우건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준 모습 나쁘지 않고요. 자, 계속해서 뭐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정 계약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정정 보도를 한 부분이 있고요. 대우건설 경기도 파주에서 5천억 이번에 또 5천억 규모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끝인가요? 자, 프로지오가 됐든 다른 브랜드가 됐든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뭐 그렇게 쩌리 취급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 저는 분명하게 뭐 중흥그룹이 어떻게 마무리를 질지는 좀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는 대우건설 충분하게 5개월 더 보신다면은 9,000원, 만원 이상 가 있을 그럴 종목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오늘 조금 낙폭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저점을 만들고 긍정적으로 퍼포먼스를 이어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중소형 게임주 탑 클래스 뭐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다 마이너스가 조금 나왔고 뭐 위메이드나 뭐 데브시스터즈 이런 쪽으로는 조금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컨텐츠가 조금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뭐 문화 쪽, 뭐 드라마, 한류 컨텐츠, 뭐 SM 뭐 이런 쪽으로 다 조금은 뭐 오징어 게임 후속으로 해서 컨텐츠 종목들이 조금 힘을 받는 부분인데 크래프톤은 살짝 숨이 죽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단기로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크래프톤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는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뭐 인터넷 기업들 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알파 여러 가지로 뭐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쪽도 네이버나 카카오 또 다시 다 떨어졌죠. 뭐 이러다가 뭐 카카오가 뭐 10만 원대도 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건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티셔야죠. 어, 주말에 어떤 분이 이제 드림 시큐리티 물려 계시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일단 5,500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버티셔야 돼요. 뭐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5,700원 수준에 물려 계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버티셔야죠.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조금 덜 빠졌죠. 2% 정도 빠졌는데 뭐 창투사 관련해서도 뭐 벤처 투자 관련해서도 뭐 4분기에서도 계속 빵빵 터질 그럴 이슈들은 계속 남아 있고 돈은 계속 잘 벌고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6,000원대까지 회복되는 모멘텀 확인하고 그때 시장 분위기 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영화 금속도 뭐 살짝 2,000원을 깨긴 했지만 뭐 홍준표가 아직 국민의힘 후보로 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만간 4명으로 추려질 거고 4명이 추려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토론회가 이어지다 보면은 윤석열은 계속해서 쭉쭉쭉쭉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이슈가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기사 검색하다가도 몇 가지가 검색된 부분이 있지만 뭐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도 뭐 이 보석 허가받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이야기라든지 MBC 보도 보시면은 윤석열 장모가 그 양평 쪽에 그 갖고 있던 땅 관련해서 분양받은 부분 그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윤석열 자기 관련해서도 이 왕자 관련해서 계속 무슨 미신을 믿는 건지 우리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외신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해외 토픽감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뭐 윤석열 측이 장모 아파트 특혜 보도에 대해서 MBC에 선거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뭐 그냥 뭐 대도 않는 액션 취하는 거고요. 아파트 부지가 뭐 2006년에 매입해가지고 뭐 결혼하기 전이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이 인허가가 진행된 게 2012년, 뭐 2013년, 2014년 다 결혼한 이후에 인허가가 진행되고 그 인허가가 되고 나서도 알 수 없게 계속 인허가가 연장되고 심지어는 소급 적용되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다 들여봐야 됩니다. 화천대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또 이제 그 성남 쪽에서 대장동 말고도 그 옹벽 아파트라고 하죠. 옹벽 아파트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다 들여봐야지 맞는 거고 야, 한 톨의 의혹도 없이 다 깨끗이 탈탈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대선 이슈들인 거죠. 윤석열 쪽이 됐든 이재명 쪽이 됐든 털 게 너무나 많아요.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이 돼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뭐 50보 100보 아닌가요?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재 묻은 개 나무라나요? 둘 다 자격이 없습니다. 둘 다.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뿐이고 뭐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나쁜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겠지만 떳떳하지가 않아요. 이재명도 윤석열도 흠이 너무 많은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은 이거 토론회 가가지고 2시간 3시간을 토론해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토론회 끝날 판이에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시간도 없는 그런 대선 예비 후보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는 고점 자리에서 많이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나마 홍준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죠. 자, 나름대로 물려 계신 종목들 최대한 빠르게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 미련 버리시고 욕심 버리시고 집착 버리셔서 약손절만 할 수 있다면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손절이 안 되는 종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약손절이 가능한 구간까지 버티셔야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을 아끼면서 시장이 끝날 때는 절대 주식을 들고 있지 말자. 현금으로 바꾸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